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4일 목요일 오늘 주식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다시 42포인트 정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어제 금융당국이 공매도 문제를 확정을 했죠. 일단 5월 3일부터 코스피 200 종목과 코스닥 150 종목을 중심으로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 이 방침은 날짜까지 확정을 함으로써 다시 재론할 여지가 힘들어졌다고 하는 측면이 있죠. 그동안 여러 차례 공매도를 둘러싸고 연기를 하느냐 또는 뭐 일부 폐지를 하느냐 이런 문제까지 공론화되면서 최근에 미국에서 게임스탑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로 공매도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미국에서부터 불거지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이참에 공매도가 또 큰 폭으로 연장되거나 또는 아예 일부 청원에서 나온 것처럼 폐지까지도 나오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요. 의외로 당국이 이거를 일시적으로 연장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음으로써 시장이 앞으로 조금 지수 상승의 여지가 힘들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수가 42포인트 하락을 하면서도 개인들이 많이 분전을 했지만 돌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오늘 개인이 2조 4천억을 매수하고 외국인이 6천억을 매도, 그 다음에 특히 기관이 1조 8천억을 매도를 했는데요. 문제는 과거에도 제가 비슷한 설명을 드렸었지만 개인이 이렇게 큰 폭으로 매수를 하면서도 지수를 돌리지 못했다고 하는 점, 이것이 심히 우려하는 바로 작용이 됐고요. 앞으로 지수 상승이 점차 과거처럼 우리가 지난 연말이나 연초에 뜨겁게 달아올랐던 시장의 분위기가 한층 냉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측면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오늘 하락이 의미가 있는 것은 지금까지 월요일 날 80포인트 상승을 하고 3000포인트를 깨고 지수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다시 또 160포인트 정도를 지수를 돌려놨는데 그 일부를 오늘 42포인트 하락으로 기울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상승의 기폭제로 작용했던 것도 미국에서의 공매도 문제, 개인들이 거대한 헤지펀드를 상대로 해서 공매도에서 승리하는 듯한 그런 자축 분위기에서 개인의 매수세들이 이 시장을 이끌어왔다고 하는 측면, 그거에 비해서 이미 이제 공매도가 기정사실화된 우리 시장에서는 더 이상 개인들이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하는 측면이 향후 지수를 지금처럼 그렇게 상승으로 주도하기는 상당히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분석이 되고요. 그나마 이제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것은 우리 시장이 어려울 때마다 강력하게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현대차 그룹이죠. 현대차 그룹이 애플과의 협상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는 오늘 미국의 CNBC 보도로 어제에 이어서 미국 조지아주의 기아차 공장에서 애플 브랜드로 전기차를 생산한다. 당초 2024년보다는 다소 늦춰질 수는 있지만 이런 보도들이 상당히 우리 시장에 자동차 관련주라든가 또는 여타 자율주행에 필요한 전기차 배터리 등 다양한 종목들을 끌고 올라가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공매도라는 그런 암초에 부딪혀서 오늘 시초가의 고점을 쉽게 극복하지 못하고 시초가가 고점이 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죠. 어제에 이어서 일부 중소형주, 눈에 띄게 기아차랑 현대 모비스 같은 고가 부담이 있는 종목보다는 그 조지아주 근방의 협력사들, 그 공장을 같이 가지고 있는 협력사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강세를 보여서 역시 시장의 초점은 가격 메리트가 작용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그 공매도 재개로 인해서 대표적인 우리의 그 삼성전자 이 주식이 2% 이상 하락하는 그런 약세를 보였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우리 국내 최고 기업이라고는 하지만 공매도를 또 허용할 경우 집중적인 또 타겟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성전자라고 하는 그 기업만 해도 이제 시가총액이 500조가 넘는 거대 기업이다 보니까 단순히 미국에서 개인들이 그 헤지펀드를 이길 정도로 강력하게 우량주 이 그 공매도에 대응을 했다 하더라도 이 시가총액이 500조에 이르는 이런 큰 기업들을 공매도에서 과연 개인이 쉽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들이죠. 다행이라고 하면 뭐 기업 실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한다고 그런다면 어느 정도 공매도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되겠지만 이제 키는 개인에서 기관과 외국인으로 넘어갔다는 것. 예를 들어서 삼성 SDI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거의 80만 원대에 이르러서 주가가 지금 76만 원대까지 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80만 원대에서 지금 가격으로 보면 76만 원이 싸 보이겠지만 역으로는 이런 종목들도 과거에 20만 원대였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설령 5만 원이 추가로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개인이 과연 값이 그 저가 메리트가 생겨서 충분히 바닥권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수를 주도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죠. 근데 결국은 앞으로 이런 그 바닥권에서 큰 폭으로 올라온 대형주, 비록 그 자율주행차라든가 전기차 배터리 등 우리가 그 상상하는 충분한 그 수익원이 된다 하더라도 이 주가를 다시 또 매수해서 끌고 가는 그 주체는 기관과 외국인의 키로 넘어갔다고 하는 점이 앞으로는 그 개인의 매수세를 상당히 위축시키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대차 그룹에서도 이미 가격 부담으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오늘 35만 9천 원. 물론 그 장중에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하긴 했지만 이 가격대에서 나오는 매물도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특히 그에 비해서 협력사들의 주가, 비록 작년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그렇게 나아지거나 개선된 측면은 없지만 여전히 저가 메리트가 작용해서 어제 이어서 구형테크라고 하는 종목이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5,200만 주에서 오늘을 거래량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주가가 강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런 협력업체들의 주가는 향후 이제 그 애플과 어떤 그 협상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그 발표 전까지는 기대감 때문에 이런 그 저가 메리트가 작용하는 종목 중심으로 주도주로 부상하면서 지속적으로 매기가 이어나갈 그런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되죠. 또 화신이라고 하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오늘 1600만 주가 되면서 장중에 무려 21% 7,200원까지 올라가서 당일 매매로도 충분히 수익을 올리기가 용이하고요. 주가도 훨씬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으로 매기가 자연스럽게 옮겨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일반 개인들의 매수세들은 중소형주로 확연히 옮겨가고 있다고 하는 측면들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이고요. 대표적으로 또 아진산업이라고 하는 주가도 오늘 14%까지 올라갔다. 종가는 2%로 기울었지만, 이런 종목도 종가에 또 매수하면 내일 충분히 오늘 고점, 장중 고점과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다시 이런 종목으로 충분히 당일 매매로 수익을 올리기에는 적합한 상황이죠. 오늘 6천만 주까지 거래가 됐고요. 또 어제 또 제가 설명드렸던 동원금속이라고 하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 조지아주 공장의 그 저가 메리트, 자동차 부품 중에서 저가 메리트가 작용하는 종목들, 구형테크, 화신, 또 상신브레이크, 아진산업, 동원금속, 이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훨씬 다른 그 대형주들의 가격 부담보다는 훨씬 이런 종목에서 수익 올리기가 개인들한테는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소개를 드렸고요. 우리가 또 공매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 셀트리온이 되겠죠. 물론 지난번 그 미국에서 개인들이 공매도에서 승리했다고 할 때 그 월요일만 하더라도 마치 우리가 그 개인들의 힘으로 공매도를 이겨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47,000원 정도 상승했던 이 상승분을 사흘 연속 하락시키는 그런 측면들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공매도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게 되면 어떤 특정 종목, 한 종목만 가지고 공매도를 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목으로 폭넓게 확산이 돼서 되기 때문에 어떤 개인들이 특별히 한두 종목을 공략한다, 이렇게 하기는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개인들은 아무래도 그 통일적인 행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금력이 그렇게 강력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기관들과 외국인의 공매도를 이기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걸 이기는 것은 결국은 기업의 아주 그 특출난 실적밖에 없다고 하는 걸 각 기업들이 명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시점에 그 주식시장이 우리에게 앞으로 향후 장세를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하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그나마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은 현대차 그룹 같이 이제 애플과의 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리즈로 이렇게 발표를 해는 계속해서 호재가 터지면서 자연스럽게 개인들의 매수세가 강해지고 증시로의 자금 유입이 되면서 개인과 기관도 매도했다 매수했다 하면서 어느 일방적인 한쪽의 그 매매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시장이 됐을 때 그나마 공매도가 허용된 시장을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우리가 어떤 것도 낙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많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 현대차와 애플과의 협업 문제도 일단 그 신문 일부 유력한 그 언론에 아주 가능성이 높은 거로 보도가 되기는 했지만 이 자체도 2024년 이후 앞으로 또 3, 4년 길면 또 5년 정도 걸리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뉴스가 나왔을 때 반짝하고 금방 시들어버리는 이 증권시장의 생리상 가급적이면 이제 개인들도 매매 패턴을 바꿔야 되는 타이밍이 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우량주라고 그래서 무작정 우리 증권시장이 작년부터 현재까지 3,200까지 급작스럽게
아주 급하게 상승했던 것도 과거에 그 부동산의 그 영끌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부동산을 사듯이 상대적으로 우량주를 사서 보유하는 그런 개념으로 그 매매에서 보유로 전환하는 그런 패턴이 우리 주식 시장을 상당히 끌어온 버팀목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또 공매도도 현실화되고요. 물론 앞으로 또 5월까지라고 하면 약 3개월의 시간이 남았다고는 하지만, 누구든 일단 고점에서 물린 그런 개인들이나 기관들을 생각해 볼 때는 일단은 그 가격에 근접하면 팔겠다고 하는 심리들이 많이 누적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실 그 가격이 금방 회복되기는 어렵거든요. 특별한 계기가 주어지지 않는 한.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 투자자들의 생각이 처음과는 많이 투자 패턴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거죠. 일단 매도해놓고 다시 가격이 싸지면 다시 사겠다. 그래서 이 보유에서 매매로 전환하는 그런 매매 패턴의 변화가 생기고요. 또 대형주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안전한 중소형주로 매기가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많이 포착이 되었다고 하는 점. 대표적으로 오늘 그 코스닥의 중소형주 쪽에 그 거래가 집중되면서 가격 변화가 있었던 상황인데요.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아주 초저가주로 EID라든가 이화전기라든가 이트론 이런 종목으로 4억주, 3억주 이렇게 넘는 그런 거래들이 이루어졌죠. 뭐 특별한 재료라기보다는 초저가주이면서 시장에 단기 차익을 노린 매수세의 유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오성 첨단 소재라고 하는 종목, 이 종목도 장중에 22%까지 올라갔다가 아침에는 물론 그 4,300원 마이너스에 출발을 했었죠. 출발을 했다가 이게 다시 장중에 20%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무려 8,700만 주의 거래량을 보이면서 주가가 다시 또 밀리는.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종목으로 당일 매매의 형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 점을 명심하셔서 이제 또다시 거래량이 활발하고 당일날 가격 변동이 큰 그런 종목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지수가 이미 시황을 많이 할 때부터 공매도가 나오기 전까지 금년장은 상고 하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1월에 의외로 쉽게 고점이 와버리고 차트상으로 조정에 들어간 장이 아닌가 상당히 우려되는 것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라도 또 기업들, 현대차 그룹을 비롯한 그 해외에서의 좋은 호재들이 실적도 좋은 실적을 뒷받침하면서 계속해서 호재들이 터져서 시장을 이끌어가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가 그때까지는 개인들이 일단 대형주 반등할 때마다 비중을 줄여서 보다 탄력이 좋은 중소형주로 옮겨가서 매매를 하는 그런 전략이 또 유효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황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